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리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주말 남북미 정상이 또 한 번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즉각 화답해서 DMZ에서 번개처럼 만나게 된 북미 정상은 함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했죠. 이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기까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정말 빛을 발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잠시 멈춘 듯 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담대한 여정이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진짜 이번 주말은 다들 뭐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내내 그냥 뉴스를 보는데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생중계, 라이브 생중계, 뭐 속보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봤던 장면을 계속해서 또다시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걸 지켜보느라고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어제는 진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 이 뉴스만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무슨 번개팅처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진짜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북미 관계가 완전히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북미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북한 내에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러다가 영영 정말 도루묵이 되는 건 아닐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건 아닌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뭐 또 한 4개월여가 지나면서 뭐 섣부른 회의론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 봐라, 북한은 어차피 안 되는 놈들이다, 걔네 왜 믿었냐, 뭐 이런 반응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위기를 또 교묘하게 타서 뭐 자유한국당 이런 보수 신문들 이런 쪽에서는 북한에 다 내주고 평화쇼 하더니 잘하는 꼴이다, 뭐 이런 식의 조롱과, 그러면서 뭐 대북 정책을 다시 강경하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며 이런 게 마치 진짜 힘을 받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과 우려를 한 방에 불식시켜 주기라도 하듯 정말 남북미 정상이 어제 그 DMZ에서 만나서 활짝 웃으면서 세 사람이 같이 악수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다시금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입증을 해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무슨 번개팅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라, 사실 우리 국민들도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만 해도, 아니 일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설마 될까? 진짜 만날까? 이런 반응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설마 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정상회담들 지켜봤지만,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과정에 어떤 것을 하는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랜 준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 봐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물론 북미 두 정상이 최근에 친서를 교환하면서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긴 했지만, 갑자기 그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일본을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무슨 트위터로, 역시 트위터 정치를 많이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답게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과 그 DMZ에서 만나서 인사할 수 있으면 say hello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트위터로 깜짝 제안을 하면서 말 그대로 번개팅처럼 즉석으로 만남이 결정이 된 겁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위터로 그런 제안을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게 되겠냐, 미국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다들 좀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그래요. 그게 되겠냐? 말이나 던진 거지. 그게 되겠냐? 뭐 양국 정상이 만나라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만나지게 되겠냐? 라고 했는데 참 그 뭐 안전 문제도 있고요. 사실 걱정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DMZ가 뭐 어쨌건 양국이 이렇게 접전에 있는 이 곳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여기를 원래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를 추천을 강력하게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근데 안보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보좌진 쪽에서 그걸 이제 끝내 거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좀 불안한데 갑작스레 이렇게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또 오케이 하겠냐. 그때 어찌됐건 뭐 친서가 오가긴 했지만 이게 갑자기 또 이제 불러내는 거에 이렇게 또 뭐 그쪽 역시 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불쑥 이렇게 나타나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뭐 좀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니 그 다음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뭐 답을 받았고 DMZ에서 같이 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보면서 뭐야 진짜 만나는 거 어쩐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곧 DMZ에서 만나기로 했다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그게 진짜 현실이 된다고? 이런 반응이었달까요? 결국은 그래서 무려 현직 미국 대통령이 66년 만에 북한 땅을 받는 역사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지켜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전 세계인이 같이 지켜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우리 왜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장면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악수하고 같이 무슨 그 삼촌과 뭐 큰아버지와 뭐 조카처럼 손을 잡고 이렇게 넘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역사적인 명장면으로 길이 기억이 됐잖아요. 그때 막 온갖 외신들도 그 장면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꼽았고 그랬었는데 그 장면을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러워했던 게 아닐까. 그 장면을 자기 역시도 한번 연출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멀리까지 꽤 한 뭐 10걸음 이상 이렇게 가서 거기 뭐 미국 뭐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쪽 북한 땅으로 꽤 많이 걸어가서 이제 뭐 악수하고 사진까지 찍고 뭐 이러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약간 그런 좀 쇼잉을 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장면인 게 당연하고요. 미국 현직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그죠? 전 세계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되는 거니까 한 분은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렇게 만나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그 장면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있으면 어쨌건 뭐 그 내부 경선 대선을 위한 내부 경선도 뭐 이렇게 돌입해 있고 미국 내 민주당의 그 경선에 굉장히 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안에서도. 근데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이 딱 이제 이 모든 뭐 SNS 비롯해서 뭐 온갖 그 전 세계 언론들의 이 전파를 타고 라이브를 타고 이제 방송이 되니까 모든 매체의 기사가 다 트럼프로 다 도배가 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또 한 머리 하시는 분이니 그런 쇼맨십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또 탁월한 분이니 이런 그림을 더 의도적으로 그런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그 보다 앞선 대선 운동이랄까 이런 걸 좀 겸사겸사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뭐 역시 트럼프 스타일이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쇼잉이 어찌됐건 한반도 평화에 우리는 뭐 사실 상관없잖아. 한반도 평화에 그게 도움만 된다면요 저는 뭐 얼마든지 쇼잉을 더 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껏 그 쇼잉을 하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정말 한반도 평화에 도움만 된다면요, 얼마든지 하라고 해주는 건데, 이런 형식적인 쇼잉, 뭐 주목받는 쇼잉,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서 이것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하고 나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남측에 있는 그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굉장히 길게 비공개 단독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형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 때보다도 더 길게 얘기한 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만남, 즉흥적인 만남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뭐 3차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뭐 쇼다 이렇게 애써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는 절대 볼 수 없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금 대화를 나누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좀 삐그덕댔던 그런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다시 한 번 대화를 또 비핵화 협상 재개를 또 하기 위한 이 걸음에 다시금 이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양국은 지금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상팀을 꾸리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 주도로 2-3주 안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를 대표로 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이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성과라고 이 부분만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기꺼이 초청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 뭐 실제로 정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회담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두 사람이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배웅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했는데, 세 정상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에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예, 뭐 사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뭐 웃고 있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뭐 표정들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됐건 세 정상이 매우 뭐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쨌건 이날의 회담이 얼마나 좀 성공적이었는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모두가 좀 기대를 갖게 했는가, 이런 것을 이 정상들의 얼굴에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이르면 지금 7월 중순부터 북미 실무협상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던데, 부디 잘 좀 풀어낼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런 좀 양국 정상들 뭐 남북미 정상의 이런 표정에서 보여졌던 이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에 큰 걸음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 이번 깜짝 만남에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정말 빼놓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잘 모르겠지만, 애써 이렇게 깎아내리기를 중지자 자처하더니 이제 개그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든 이건 뭐 애써서 그 잘 이루어진,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랐고 흥분했던 그런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릴 거리를 찾고 싶어서 개그로 전락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너무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북미 정상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몰래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땅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G20 회의로 일본 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우리 땅에서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여기까지 와서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동행해서
함께 이제 분위기를 돋우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 없이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우리 땅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동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G20 회의 이후에 일본을 갔다가 한국에 들를 것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었고, 또 북미 관계의 경색을 좀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보려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왔었던 것, 여기저기를 설득하고 했던 것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개그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그 두 정상, 트럼프와 김정은 그 사이에서 일부러, 정말 일부러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두 사람이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주면서 현명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정말 거기서 나도 주인공, 갱 말고 내가 주인공 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 나하고도 같이 이게 회담 나하고 같이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멍청한 짓이고, 그게 얼마나 그 정말 판을 깨는 일인지 그거는 눈치가 있으면 알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객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라고 끼어드는 게, 머리를 디미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 텐데, 그걸 나경원 원내대표는 굳이 하란 뜻이었는지, 내가 가서 자, 내 앞에서 회담을 해보시오, 내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지금 그런 걸 하자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북미가 정말 어렵게 만났고 다시 그들이 오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하려면 북미 정상회담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부드러운 분위기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와서 좀 기다려줬다가 얘기를 끝내고 난 뒤에 다시 또 따뜻하게 배웅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해준 겁니다. 더없이 정말 훌륭하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주신 건데, 사실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연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만약에 정말 내가 이 회담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 정상 간의 모임에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이러면서 정말 막무가내로 나섰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쩜 그렇게 판을 잇는 능력이 이렇게 수준차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분이 정말 정권 요직에 계셨으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회담 같은 게 있었으면 진짜 어쨌을까? 난 너무 무섭네, 정말. 황교안 대표 이러면서 정말 스포트라이트 너무 간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았으면, 하긴 예전역에 그랬으면 회담 같은 게 있지도 않았겠죠?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일도 없었겠죠, 예전역에? 근데 사실 어제 그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대체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아까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예상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그 와중에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 달리긴 하더라고요. 다른 정당들 모두 다들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들 찬사를 보내는데, 자한당만 형식에 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둥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북미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깎아내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이게 밑밥을 깔아뒀던 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그 직전에 논평도 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한미 동맹은 지금 공고해져야 되는데 그 중요성 다시금 굳건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미 동맹이 지금 역대 최고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만 외교를 맡길 수 없으니 제1야당이 자기들이 현 시점에서 직접 나서
동맹 외교를 나서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과 호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국민일까? 어느 국민이 그럴까요? 대체 어느 국민이 문재인 정부 말고 자한당에게 동맹 외교를 맡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어느 국민이? 누가 하실까? 어느 외교 알못이 그러실까? 아니 그 치욕적인 외교로 정말 국민 모두에게 분노를 안겼던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분들에게 동맹 외교를 맡기자고요? 얼마나 더 부끄럽게 우리 국민들 어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그러려고요? 아무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평을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굳이 내놨던데,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은 논평을 다른 누구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루 만에 박살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관해 이런 언급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전례 없이 굳건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 지도자는 서로 좋은 느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라 그랬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한미동맹은 건국 이래 역대 최고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전례 없이 굳건하다고 자신한다 라고 마치 그 자한당의 논평을 본 사람처럼 이렇게 대답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속이 막 다 시원하죠. 근데 사실 이번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어제 내내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바로 기밀 유출 논란의 강효상 자한당 의원. 네, 이분이 DMZ 회동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예측이라고 당일날 내놨다가 어제 아침에 논평을 내놨다가 이제 DMZ 회동 못할 거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그럴 것 같다도 아니고 좀 뭐랄까요, 자기가 여러 명의 자신의 어떤 정보원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로 짧은 안부만 주고받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자신있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또 글쎄 어느 후배를 쪼아서 어느 후배님을 그렇게 쪼아가지고 또 이런 중요한 이 내용을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직접 안 만난다, 전화만 할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가 정작 북미 정상회담이 직접 DMZ까지 가서 그것도 뭐 1시간 가까이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을 만나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여러 그 SNS 등에서 강효상 의원의 이런 그 너무 자신감 넘쳤던 논평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비판보다는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후에 강효상 의원이 한 5시쯤 넘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해명글처럼 올렸더라고요. 그냥 사실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좀 빗나갔으면 아유 뭐 제 해명이 빗나갔네요, 하하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도 뭐 그래도 좋은 소식이니까 뭐 기쁘다 뭐 이런 정도로 해도 괜찮을 텐데, 약간 좀 뭐랄까요, 끝까지 좀 막 멋있는 척 하시려는, 본인이 안 틀렸다 약간 이런 것 같은 느낌이랄까. 기분 좋게 예측이 빗나갔다, 그러나 이번엔 빗나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약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누가 봐도 뻘쭘하다는 건 느껴지는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좀 굳이 왜 그럴 것 같다도 아니고 굳이 내가 아는 정보 소통에 따르면 뭐 이번에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좀 자신만만하게 좀 아는 척 있는 척, 자기가 굉장히 좀 뭐 그 중요한 정보원들이 막 굉장히 많은 것처럼 척척척을 하시다가 그게 완전 뭐 다 엇나가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해명도 이렇게 뻘쭘하면서도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이렇게 끝까지 자기는 민망하지 않다는 듯이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외교 소식통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뭐 소식통들 별로 네 괜히 또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 근데 그 기밀 유출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 아직도 지금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최대 피해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가장 배 아파했을 사람은 아무래도 뭐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뭐 매번 보면 자유한국당과 참 희한하게도 입장이 잘 겹치곤 하는 분이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또 최대 피해자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참 남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베 총리의 얼굴이 참 경직이 되시던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한국에. 근데 이제 G20 정상회의를 일본이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공들여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준비를 잘 했고 성공적으로 좀 잘 마쳤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주말 그러니까 그 회의 끝나고 나서 G20 관련한 기사 좀 보셨나요? G20 관련해서 기사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하자마자 바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트위터로 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오기도 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 막 이러면서 그런 쪽에 다 집중이 되면서 무슨 판문점 그 북미 정상회동 이거에 사전 행사가 돼버린 것 같아. G20 정상회담의 회의의 기억이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언론들도 타이틀을 다 북미 정상회담 그 기사밖에 나오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뭐 굉장히 공을 들여서 G20 정상회의를 준비를 했고 거기서 또 막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엄청 또 아베 총리가 굉장히 또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말짱황이 되어버린 셈이라서 일본 내에서도 뭐 들러리 됐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고 좀 이렇게 뻘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최대 피해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하필 또 바로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그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기도 했어서 뭐 결국에는 이런 한반도 문제에서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일본 패싱을 자초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해라. 이런 게 정말 일타쌍피라고 하나요? 아무튼 북미 관계가 좀 더 잘 풀려서 결국에는 이 종전선언까지 이번에 잘 좀 이끌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더는 이 한반도에서 북한이나 안보 막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식의 정치가 남발되지 않기를 더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북미 정상이 만났던 그 소식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바지간 뉴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